최근 세종시 신도시 일원에서 들개가 자주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일제 포획에 나섰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은 비교적 높은 출산율로 지역 소멸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천안 동면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태어난 아이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해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상대방 후보인 오세연 전 아산시장의 허위 원룸 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지지율이 혼전 양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해당 법정형의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사실로 규정하는 담보신탁과 관리신탁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할 정도에 드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적도 없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을 나선 박 시장은 시정에 계속 집중하겠다며 짤막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민들에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 시장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세종시 신도시 괴화산 일대에서 들개가 자주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일제 포획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는데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 지편동 새나루 마을 일원, 소방대원과 야생동물구조단 대원들이 짝을 이뤄 인근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들개를 봤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선 겁니다. 현재 이곳엔 모두 3마리의 들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대학 캠퍼스 부지와 뒤로 보이는 괴화산을 중심으로 지편동과 방곡동 일원에서 주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날 들개 포획 작전엔 시청 공무원까지 모두 30여 명이 투입됐고 소방서 마취총 3종에 사냥개 4마리까지 동원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까이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포획엔 실패했습니다. 들개의 활동 반경이 워낙 넓은 데다 빠르고 영리해서 포획 작업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이날도 시민들이 신고하는 목격 장소가 시시각각 바뀌어 수색 장소를 4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저희 시와 소방본부, 유해동물 구조단과 함께 일제 포획을 나섰습니다. 잡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주 민원이 이제 계속 발생하에 따라서 저희도 어떻게 잡을지 한번 또 고민해보고. 실제 지난달 25일엔 세종시 지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들개 3마리가 고라니를 사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들개를 봤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차례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고라니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의심만 했지 들개가 있으려는 생각 안 했죠.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들개가 만약에 나타나면 너무 불안하죠. 세종시는 들개가 주로 출몰하는 경우에 포획망 5개를 설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들개를 봤을 때는 잡으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고 소방서나 저희 시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일원에 고라니와 멧돼지에 이어 들개까지 출몰하면서 유해 야생동물 관리가 또 하나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와 교육복지사는 위기 아동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천안시 파랑새 우체톡이라는 SNS에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보를 받은 천안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각종 복지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제2회 여성 친화도시 아카데미 4회차 특강을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이번 아카데미는 제2기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천안시티 FC가 FC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져 개막 이후 10경기 연속 무승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천안은 지난 2일 저녁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에 각각 2골씩을 내줘 0대4로 패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는 6일 충북 청주 FC와의 원정 경기로 천안은 이 경기에서 프로 진출 이후 첫 승리에 도전합니다. 한편 천안시는 이날 새내기 공무원 240여 명이 경기를 관람하는 새내기 공무원과의 소통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K리그2로 진출한 시민구단 천안시티 FC를 함께 응원하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천안시 다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80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자 집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은 즉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난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점검해볼 차례인데요. 얼마 전 서울 관악구 한 동에서는 한 달 동안 새로 태어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출생아 수 0명의 충격, 서울도 지역 소멸의 길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먼저 HCN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악구 난향동 인구는 약 15,000명. 올해 2월 한 달 동안 난향동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인구수의 청림동과 중앙동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각각 10명과 2명. 난향동 주민들 또한 줄어가는 아이 웃음소리를 실감합니다. 많이 놀랬죠.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동네인데 출산율이 이렇게 없다는 게 앞으로는 아기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도 그렇고 조금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좀 모아지거나 이래야지 좀 결혼해야지 삶이 좀 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게 출산하는 거 아닌가 조금 싶긴 한데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죠. 난향동 출생아 수 0명은 대한민국 출산율의 현실을 피부에 와닿게 합니다.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세종 1.03명, 전남 1.04명과 비교하면 극히 낮습니다. 2021년 서울시 자치구 통계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가 0.797명으로 가장 높지만 이마저도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 1위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수가 많아 출산율이 0.437명으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구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높은 청년 1인 가구 수는 관악구 합계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를 드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주고 그 제도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해당 계층이 어떠한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출산율 저조는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출산 양육 지원금 액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딜라이브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일시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큰 결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출산율과 출산 지원금은 비례할까요? 꼭 그렇진 않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대 출산 지원금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5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아이를 더 많이 낳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가 주가 되어왔던 출산 지원금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지자체의 출산 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나 출산도우미, 임산부 택시 등의 형태로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논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형태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일과 양육의 병행은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얘를 키울 수 있을까? 나 당장 그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해야 돼? 복직은 할 수 있을까? 내 커리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막 드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서울은 부동산과 일자리 등 생존을 위한 자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예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대범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는 3,614억 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출산지원금 상향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이번엔 지방의 현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은 활발한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로 비교적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꼽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많은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런 도시 한편에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조차 듣기 힘든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의 동쪽 끝에 있는 동면입니다. 충북 청주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43.2제곱킬로미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좀처럼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단 1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천안 불당동에선 해마다 700~8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천안 안에서도 출산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5년 동면사무소 옆에 2억 4천만 원을 들여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몇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동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유일한데 이곳 역시 원생 수급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원은 14명이지만 원생은 3명뿐. 모두 다른 면지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실은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외국인 1명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은 평균 연령이 40.9세로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출산율은 0.84로 전국 평균인 0.78보다 높습니다. 지역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동면 주민들에겐 더 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지금 울음소리를 지금 전혀 못 듣는 상태고,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지금 학교도 입학생이 없고. 자치단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 내 출산율 격차. 지역 소멸은 먼 얘기라는 인식 탓에 자칫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반년 살아보기라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전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파종을 앞두고 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연신 흙을 퍼내고 있는 두 사람은 심은혜 씨와 장민희 씨. 4월부터 각각 원래 살고 있던 서울과 속초를 떠나 자녀를 데리고 인제 반년 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시골에 대한 시골 생활을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실제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체험자들은 이렇게 작물을 직접 심고 수확하며 농촌 생활을 익히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일을 배우며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숙소도 무료로 제공돼 머물 곳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인제군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농촌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좀 더 있으면 안 돼. 아직 5개월 되려면 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가 적다 보니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도 즐겁기도 하고.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귀농 의지를 가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자나 콩,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작물 재배 방법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귀농 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유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젊은 40대가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희망이고 바람이죠. 인제군이 지난 2020년 시작한 인제 살아보기 사업. 올해까지 참가자 80명 중 35명이 인제군으로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멸기금과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약 20가구의 농촌 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생의 기회를 주는 살아보기 사업. 사람 찾기 힘든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약 4,1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중심 도시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탄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역전세가 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용도로 문제주택을 매입하거나 조합을 만들어 유지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매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의 미끼성 광고에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중개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단속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했습니다. 이전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건데 부산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하고 순조로운 이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세종시 민관협력 배달앱에 가입 후 첫 주문을 하면 최대 1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민관협력 배달앱 참여사 3곳과 이 같은 내용의 할인 쿠폰 지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회원의 경우 첫 주문 시 2차례에 걸쳐 사용 가능한 5,000원 쿠폰 2장이 제공되며 재주문 시 중복 적용 가능한 5,000원 쿠폰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1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할인 쿠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됩니다. 오는 5일 세종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종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당일 비예보에 따라 정부 컨벤션 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세종시는 어린이날 당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긴급히 장소 변경을 결정하게 됐다며 행사 장소만 바뀌었을 뿐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응다리에서 진행 예정이던 공룡 체험 프로그램은 여건상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이 오는 5일 어린이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즐기는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탄생 별자리 손수건 만들기, 태양의 흑점과 홍염, 금성 관측, 돔 영상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운영 시간 내 현장에 방문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에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또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충청권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이 12도 정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되는 빗줄기는 강한 바람과 함께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요일에는 최저기온 20도까지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의 생활정보입니다. SNS를 통해 위기 가구들을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들은 혜택의 대상이 돼도 절차를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발견조차 될 수 없는 가구들도 있겠죠. 결국 이들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